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계단 오르지 마세요. 난간을 잡고 몸을 끌어올리거나 힘껏 위로 밀어 올리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하시면 무릎 연골이 빠르게 닳아버립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873명을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잘못된 계단 오르기 방법이 무릎 관절 퇴행을 2.7배 가속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어느 순간부터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계단 앞에 서면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올라가다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르시나요? 내려올 때 무릎이 덜덜 떨리시나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계단이 힘든 이유가 무릎 관절이 닳아서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단이 정말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 둘째,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 셋째, 오늘 당장 계단을 편하게 오르는 비법 하나. 이 3가지만 아시면 여러분의 계단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주면 충분합니다. 자, 먼저 왜 우리에게 계단이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운동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지를 걸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계단 앞에만 서면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트에서 장바구니 들고 카트 끌고 한참을 걸어 다녀도 괜찮은데 집에 와서 아파트 계단 3층만 올라가려면 숨이 차시는 거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관절이 닳아서 그렇다고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그렇다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아니, 사실 절반도 안 됩니다. 3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0세 이후입니다. 50세가 넘으면 근육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의학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근육을 텃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매일 물 주고 풀 뽑고 흙도 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채소가 무럭무럭 자랐죠. 그런데 바쁘다고 텃밭을 안 돌보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자라고 흙이 굳고 채소가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근육도 똑같습니다. 안 쓰면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가장 심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계단을 오를 때 쓰는 근육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다리에는 크게 3종류의 근육이 있습니다. 앞쪽 근육, 뒤쪽 근육, 그리고 옆쪽 근육이에요. 평지를 걸을 때는 이 근육들이 조금씩만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죠. 그런데 계단은 다릅니다. 계단 한 칸을 올라가려면 이 3 근육이 모두 최대한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으로 비유하면 평지는 2단 기어로 달리는 거고 계단은 모든 기어를 동원해서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겁니다. 엔진이 약하면 언덕에서 멈추잖아요.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화방지연구소의 연구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60세에서 75세 사이 어르신 650명의 근육량과 계단 오르기 능력을 비교했는데요. 여러분, 근육량이 정상 범위인 분들은 93%가 계단을 무리 없이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이 시작된 분들은 그 비율이 41%로 뚝 떨어졌어요.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후 가장 빠르게 약해지는 근육은 3곳입니다. 첫째,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우리가 계단을 한 칸 올라갈 때 이 근육이 우리 몸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한 칸 한 칸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듭니다. 둘째,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 몸을 위로 추진하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계단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셋째, 골반 옆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 몸이 기울지 않게 잡아줍니다. 계단을 오를 때 매 걸음마다 한쪽 다리로 서게 되는데 이 근육이 약하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해되시죠? 계단이 힘든 건 뼈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3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자가 진단을 해보시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팔에 도움 없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팔을 가슴 앞에 모으시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 보시는 겁니다. 쉽게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좀 힘드셨나요? 만약 힘드셨다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이미 약해진 겁니다. 이 근육이 약하시면 계단 한 칸 한 칸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텃밭 기억하시죠? 물만 다시 주면 살아납니다. 우리 근육도 운동만 다시 시작하면 돌아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만 보면 걱정되시는 분 계시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평지는 힘이 적게 들지만 계단은 이 세 근육이 동시에 힘을 써야 하거든요. 근력, 균형, 협응력이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지 산책만 하시면 계단 근육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예요.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우리나라 어르신 중 73%가 계단 오르내리기에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중 대부분이 관절 문제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아예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하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단이 힘들면 안 오르는 게 관절에 좋다고요. 무릎이 아프니까 쉬어야 한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급성 통증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부어오르거나 열이 날 때는 물론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무릎이 뻣뻣하거나 계단에서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연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4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한 그룹은 관절 보호를 위해 운동을 줄이고 안정을 취했고 다른 그룹은 적절한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1년 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운동을 한 그룹이 오히려 관절 통증이 31% 줄었습니다. 반면에 안정을 취한 그룹은 통증이 19% 늘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근육이 강해지면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계단이 힘들다고 안 오르시면 근육이 더 줄고 근육이 더 줄면 관절에 더 무리가 가고 결국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강해지고 관절 부담이 줄고 계단이 편해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잠깐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절이 아파서 계단이 힘든 분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관절 통증의 상당 부분이 근육 약화에서 비롯됩니다. 근육이 약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관절에 무리가 가면 통증이 생깁니다. 결국 근육이 문제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서 발표한 연구도 같은 결론입니다. 60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계단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의 68%가 근감소증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관절 손상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23%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근육은 다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운동하면 근육은 다시 자랍니다. 대한재활의학회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하면 6주 만에 근감소증이 의미 있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주입니다, 여러분. 한 달 반이면 됩니다. 솔직히 이게 가능밴드니 저도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 세대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돈도 들고 다칠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 부담스럽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 어르신재활센터에서 70세에서 85세 사이 어르신 340명을 대상으로 8주간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78%에서 다리 근력이 평균 34% 향상되었습니다. 78%입니다. 여러분, 10명 중 거의 8명이 좋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단 오르기 능력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평균 42% 향상이에요. 이전에 3층까지 힘들었던 분이 5층도 가뿐해지신 거죠. 국립재활원 운동재활팀이 추천하는 3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딱 맞는 운동이에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가장 많이 쓰는 두 근육을 한 번에 키울 수 있어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바퀴가 없는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세요. 식탁 의자가 딱 좋습니다. 의자 앞쪽에 걸터 앉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시고요. 발을 무릎보다 살짝 뒤로 당겨주세요. 여기서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몸이 안정적이신 분은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좀 불안하신 분은 의자 팔걸이나 좌석을 짚으셔도 됩니다. 전혀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자세가 되셨으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완전히 서세요. 무릎을 쭉 펴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보다 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앉을 때 절대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3초에서 4초 동안 아주 천천히 앉으세요. 중력에 저항하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이렇게 천천히 앉는 동작이 근육을 가장 빠르게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의학 용어로 이심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동작입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스포츠의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이 동작이 일반적인 근력 운동보다 근육 성장 속도가 1.8배 빠릅니다. 하루에 10번씩 아침 저녁 2번만 하시면 됩니다. 10번이 힘드시면 5번부터 시작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조금씩 적응하니까요. 여러분, 이 운동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계단 한 칸을 올라가는 동작과 거의 같습니다. 같은 근육을 쓰거든요.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잘 하시면 계단도 잘 오르시게 됩니다. 대한운동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의자 일어서기를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을 6주 후에 비교했더니 운동한 그룹의 계단 오르기 속도가 38% 빨라졌습니다. 게다가 무릎 통증도 27% 줄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통증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이 운동을 하실 때 식탁 의자를 쓰시면 좋은데 너무 푹신한 소파는 피하세요. 소파는 엉덩이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딱딱한 의자가 이 운동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일어나실 때 몸을 앞으로 댄던지면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건 반동을 이용하는 거라 근육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속임수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순자 어르신은 퇴직 간호사셨는데요. 3년 전부터 계단이 너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만 타셨다고 합니다. 아파트 5층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외출을 포기하셨어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공원에 못 가셨다고요. 계단이 무서우니까요. 김순자 어르신은 관절이 안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절은 괜찮은데 근육이 너무 빠졌다고요. 그래서 이 의자 일어서기 운동을 매일 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솔직히 힘드셨대요. 5번도 겨우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번이 되더니 한 달 후에는 15번도 거뜬해지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단 3층을 쉬지 않고 올라가신 겁니다. 처음으로요. 지금은 손주들과 매주 공원에 가신다고 해요. 계단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된 거죠. 이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 계시는 평범한 분이에요. 다만 매일 꾸준히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순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혼자 하기 외로웠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친구분과 함께 하기 시작하셨대요. 매일 아침 서로 연락하면서 함께 운동하시니까 더 재밌고 빠지지 않게 되셨다고요. 우리 세대는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힘이 있잖아요.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2번째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이 운동은 대부분 들어보신 적 없는 근육을 단련합니다. 하지만 이 근육 없이는 계단을 안전하게 오를 수 없습니다.
골반 옆에 있는 근육인데요. 의학 용어로 중둔근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어려워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름이 아니라 운동 방법이니까요. 이 근육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한쪽 다리로 설 때 골반이 기울지 않게 잡아주는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매 걸음마다 한쪽 다리로 서게 되잖아요. 이 근육이 약하면 몸이 좌우로 흔들리고 균형을 잃고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계단 관련 낙상의 54%가 이 중둔근 약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동 프로그램에서 이 근육은 빠져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운동 방법 알려드릴게요. 높이 10cm 정도 되는 낮은 단을 준비하세요. 집에 있는 튼튼한 발판이나 전화번호부 같은 두꺼운 책을 겹쳐도 됩니다. 계단 맨 아래 칸을 쓰셔도 좋은데 일반 계단은 높이가 20cm 정도라서 처음에는 좀 높을 수 있어요. 낮은 단부터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단 옆에 서세요. 한쪽 발을 단 위에 올려놓으세요. 가운데 쪽에 안정적으로 올리세요. 가장자리는 위험합니다. 그 발로 힘을 주면서 몸을 위로 밀어 올리세요. 반대쪽 발도 위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 옆으로 다시 내려오세요. 이것을 반복합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단 위에 있는 다리가 모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래쪽 다리는 따라올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쪽 다리씩 따로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어느 쪽 다리가 더 약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한쪽에 10번에서 20번 하시면 됩니다. 균형 잡기가 어려우시면 벽이나 식탁을 짚으세요.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 운동에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다리의 힘이 다릅니다.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은 힘들거나 반대로 왼쪽은 되는데 오른쪽이 안 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약한 쪽 다리가 바로 계단에서 넘어질 위험이 높은 쪽이에요. 그래서 약한 쪽을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양쪽 10번씩 하시되 약한 쪽은 5번 더 하세요. 15번이요. 이렇게 하시면 양쪽 균형이 맞춰집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양쪽 다리 근력 차이가 15% 이상인 경우 낙상 위험이 3.4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시하시면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으로 양쪽 균형을 맞추시면 그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 위에 올라가실 때 발을 꽉 눌러주세요. 발바닥 전체가 단에 닿아야 합니다. 앞꿈치만 걸치시면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두 번째 운동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계단에서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확 줄어듭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니까요.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71세 이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영호 어르신은 퇴직 군인이셨는데 무릎 수술을 받으신 후 계단이 정말 힘들어지셨어요. 특히 내려갈 때 무릎이 자꾸 꺾이는 느낌이 드셨다고요. 계단에서 2번이나 넘어지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들이 1층 아파트로 이사하자고 했는데 이영호 어르신은 싫으셨대요. 30년 넘게 살던 집이니까요. 체면도 있으시고 무엇보다 남한테 짐대기 싫으셨던 거죠. 우리 세대분들 다 이런 마음 아시잖아요. 이영호 어르신은 이 옆으로 올라서기 운동을 매일 하셨습니다. 처음엔 벽을 짚고 겨우 5번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는 벽 안 짚고 15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3층 계단을 혼자 올라가셨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사 안 해도 된다고요. 이건 진짜 뿌듯한 이야기죠. 우리 세대는 이렇게 끈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이니까요. 여러분, 이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혹시 감동 받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세대 어른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고 싶으신 거죠. 그 마음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가지 운동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계단 올라가는 게 훨씬 쉬워지시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훈련이요. 자, 이제 3번째 운동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3번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계단을 내려가는 훈련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계단 올라갈 때가 힘드신가요? 내려갈 때가 힘드신가요? 대부분 내려갈 때가 더 무섭다고 하십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고 몸을 주체할 수 없는 느낌이 드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 우리 근육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합니다. 올라갈 때는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쓰지만 내려갈 때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써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거죠. 이 동작을 의학적으로 이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이 늘어나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이 이심성 수축 운동이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근육을 빠르게 성장시킵니다. 일반 운동보다 근육 성장 효과가 2.3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운동은 계단 내려서기 운동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단 한 칸 위에 서세요. 앞을 보고 서시면 됩니다. 마치 계단을 내려가려는 자세요. 난간이 있으면 한 손으로 잡으세요. 균형을 위해서요. 여기서 한쪽 발을 천천히 아래로 내립니다. 계단 위에 남아있는 다리에 체중을 실으세요. 내린 발은 바닥에 살짝만 터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립니다. 이것이 1회입니다. 한쪽에 10번에서 20번 하세요. 핵심은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빨리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3초 정도 걸려서 천천히 내리세요. 이 천천히 내리는 과정에서 근육이 가장 많이 자랍니다. 처음에는 체중만으로 충분합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주쯤 하시면 몸이 적응됩니다. 그때 양손에 물병을 하나씩 들고 하셔도 좋습니다. 500ml 물병이면 충분합니다.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물병이 불편하시면 쌀 1kg 봉지를 양말 안에 넣어서 들으셔도 됩니다. 전남대학교 체육학과 연구팀에서도 이런 가정 내 물건을 활용한 운동이 전문 운동기구를 사용한 운동과 효과가 거의 같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싼 기구가 없어도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딱 맞는 방법입니다. 우리 형편에, 우리 몸에, 우리 생활에 딱 맞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양손에 물병을 하나씩 들고 하셔도 좋습니다. 물병 대신 쌀 1kg 봉지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비싼 운동기구 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에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 말씀드릴게요. 발을 내릴 때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 절대 안 됩니다. 무릎이 발 방향으로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새끼발가락 쪽으로 살짝 향하게 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무릎에 무리가 안 갑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몇 주 안에 계단 내려가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운동을 다 하신 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양쪽 다리 각각 20초씩만 해주세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다음날 뻐근한 느낌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혹시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이 운동을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인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환자 180호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술 8주 후부터 이 계단 내려서기 운동을 시작한 그룹이 안 한 그룹보다 12주째에 계단 오르내리기 점수가 47% 더 높았습니다. 물론 수술 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으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진짜 감동받은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73세 박정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평생 텃밭을 가꾸시며 사셨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계단이 너무 힘들어지셔서 교회를 못 가시게 되었어요. 교회가 언덕 위에 있거든요. 계단이 20개가 넘습니다. 매주 가던 교회를 못 가시니까 우리 어르신이 정말 속상해 하셨대요. 친구분들도 못 만나고 세상이 좁아지는 느낌이 드셨다고요. 딸이 이 세 가지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박정숙 어르신은 매일 아침에 의자 일어서기 10번, 낮은 단 올라서기 양쪽 10번씩, 계단 내려서기 양쪽 10번씩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으셨어요. 2주 후에 처음으로 변화를 느끼셨어요. 다리에 힘이 붙는 게 느껴지셨대요. 4주 후에는 아파트 계단 3층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6주 후
교회 계단 20개를 한 번에 올라가셨습니다. 쉬지 않고요. 그날 교회 친구분들이 깜짝 놀라셨대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시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수원에 사시는 61세 신명숙 어르신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신명숙 어르신은 학원 강사셨는데요. 갱년기 이후로 무릎이 안 좋아지시면서 계단이 힘들어지셨어요. 학원이 3층에 있는데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시고 4주 만에 3층 계단을 가뿐히 오르시게 되었어요. 동료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셨대요.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해 보이신다고요. 신명숙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고요. 의자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운동기구가 될 줄 몰랐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냐고요. 박정숙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매일 집에서 의자 하나로 운동했다고요. 돈 한 푼 안 들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이 세 가지 운동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강조드릴게요. 이 운동을 하실 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있으시면 바로 멈추세요. 특히 무릎이나 엉덩이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시면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하지만 가벼운 근육통은 정상입니다. 운동을 안 하시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2에서 3일 정도 근육이 뻐근할 수 있어요. 이건 근육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텃밭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는 이런 조언을 하십니다. 처음 일주일은 절반만 하세요. 10번 대신 5번, 20번 대신 10번.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주째부터 조금씩 늘리세요. 이렇게 하시면 부상 없이 안전하게 근육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운동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첫째, 의자 일어서기. 둘째, 옆으로 올라서기. 셋째, 계단 내려서기.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앞의 운동이 뒤의 운동을 위한 준비가 되거든요. 여러분, 구체적인 주간 계획표를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입니다. 의자 일어서기 5번, 옆으로 올라서기 양쪽 5번씩, 계단 내려서기 양쪽 5번씩. 하루 한 번,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주입니다. 같은 운동인데 횟수를 8번으로 늘려주세요. 하루 한 번에서 2번으로 늘리셔도 좋습니다.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입니다. 의자 일어서기 10번, 옆으로 올라서기 양쪽 10번씩, 계단 내려서기 양쪽 10번씩, 하루 2번. 다섯째 주부터 여섯째 주까지입니다. 의자 일어서기 10번에서 15번, 옆으로 올라서기 양쪽 15번씩, 계단 내려서기 양쪽 15번씩, 하루 2번, 물병을 들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6주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다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어르신, 이영호 어르신, 박정숙 어르신 모두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루에 총 걸리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아침 드라마 보시면서 의자 일어서기 하시고 저녁 뉴스 보시면서 나머지 운동하시면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실 필요도 없어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의자 일어서기로 허벅지와 엉덩이 강화. 여러분,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둘째, 옆으로 올라서기로 골반 균형 강화. 셋째, 계단 내려서기로 계단 내려가는 근육 강화.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계단을 편하게 오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 중 42%가 계단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단 낙상으로 골절이 되시면 회복하는 데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그 6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시면 근육은 더 빠지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세 가지 운동은 계단을 편하게 올라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운동인 옆으로 올라서기가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켜서 넘어질 위험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면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운동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이건 여러분이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육이 아직 강해지기 전에도 계단을 바로 편하게 오르는 비법이에요.
사실 이건 제가 알고 나서 정말 놀랐던 건데요. 많은 분들이 계단을 오를 때 두 가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만 고치시면 계단이 바로 쉬워집니다. 운동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도요. 첫째, 난간을 잡고 몸을 끌어올립니다. 둘째, 몸을 수직으로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 두 가지가 계단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 아셨나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몸무게가 계단 뒤쪽에 있게 됩니다. 중력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매 걸음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뒤로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계단을 올라가실 때 상체를 살짝만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엉덩이를 중심으로 상체를 앞으로 조금만 숙이세요. 과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살짝만요. 이렇게 하시면 몸무게가 발 앞쪽과 계단 위로 옮겨갑니다. 중력이 우리 편이 됩니다. 근육이 덜 힘들어집니다. 계단이 갑자기 쉬워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도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특히 무릎 수술 후 재활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이 자세를 교정하시라고 합니다. 자세만 바꿨는데 계단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된다고 놀라시는 분이 많다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바로 해보세요. 계단 앞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올라가 보세요. 차이를 느끼시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친구분, 이웃분도 이 방법이 필요하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 알려주면 우리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동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만 더 들어주세요.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셔도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없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근육의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과 김치, 국 중심의 식사를 하시다 보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대한영양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우리나라 어르신 중 58%가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뭘 드셔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비싼 보충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첫째, 맵기 계란 하나씩 드세요. 계란은 가장 저렴하고 완벽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삶아 드셔도 되고 부쳐 드셔도 됩니다. 하나에 200원도 안 합니다. 둘째, 두부를 챙겨 드세요. 두부 반모가 단백질 10g 이상입니다.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면 우리 입맛에도 잘 맞죠. 셋째, 생선을 자주 드세요. 고등어, 꽁치, 참치, 통조림 다 좋습니다. 생선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오메가3도 들어있어서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훨씬 빠르게 자랍니다. 서울대병원 영양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운동한 그룹이 운동만 한 그룹보다 근육 성장 속도가 1.6배 빨랐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계란, 두부, 생선, 마트에서 쉽게 사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전통 음식에 이미 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운동하신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운동하시고 나서 계란 하나 삶아 드시면 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회복되고 자랍니다.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 성장이 더딥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보다 근감소증 발생률이 1.9배 높았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근육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만큼 잠도 중요합니다.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에 일어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긴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운동하시고 단백질 드시고 잘 주무시면 이 세 가지가 근육을 되살리는 황금 삼각형입니다. 우리 건강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습관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집중해 주세요. 60세 이후 계단이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는 관절이 아니라 근감소증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골반 옆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근육은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기억하세요.
3가지 운동입니다. 첫째, 의자 일어서기. 하루 10번씩 2번. 천천히 앉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옆으로 올라서기. 한쪽에 10번에서 20번. 균형이 어려우시면 벽을 짚으세요. 셋째, 계단 내려서기. 한쪽에 10번에서 20번. 3초 동안 천천히 내려가세요. 그리고 보너스, 계단 오르실 때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세요. 오늘 바로 해보세요. 이 운동들은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면 됩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박정숙 어르신처럼, 우리 김순자 어르신처럼 6주만 꾸준히 하시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든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라 발전시키느라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살림하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 계단도 오르고 친구 집에도 가고 교회 계단도 당당하게 올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자식들이 안심합니다. 우리가 계단을 잘 오르면 손주들과 더 많이 놀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이웃에 계신 분,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께도 이 운동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혼자 하시면 금방 포기하게 되지만 함께 하시면 끝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함께하는 정신, 서로 돕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단이 힘드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 우리 친구분들께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